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가 노스웨스턴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그리고 연준금리 결정, 경제 데이터, 레너 실적,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중요한 이야기,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미국 정부 간의 충돌입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나 행정착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 그리고 과학 연구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근본적인 위기를 보여줍니다. 올해 4월,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 위치한 노스웨스턴 대학교? 이곳에서 심장내과 의사 로드 패스먼 박사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즉 NIH가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심장 부정맥 치료 연구 자금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겁니다. 이미 1,500명 가까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한 건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전체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자금, 무려 7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비가 동결된 것입니다. 임상시험 수백 건이 멈춰섰고 매달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대학 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유지 장치를 단체로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새로운 연방정부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간주하고 유대인 학생 보호 위협을 이유로 주요 대학들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타깃 중 하나가 바로 노스웨스턴 대학교였던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의 이념적 편향을 바로잡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컬럼비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도 유사한 이유로 연구비 삭감을 당했고 총장들이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노스웨스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과 합의하여 캠퍼스 야영을 정리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은 굴복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 마이클 슐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구비가 동결되면서 노스웨스턴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학 측은 내부 기금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과 암 전문의 다니엘라 마테이 박사가 진행하던 임상시험은 NIH의 500만 달러 지원으로 유지되던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 치료를 시험하던 69개 임상시험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대학이 이 비용을 임시로 부담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패스먼 박사의 심장질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팀은 애플워치 알고리즘을 활용해 환자의 이상 심박을 감지하고 필요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1,700명이 참여하고 있고 5,000명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자금이 끊기면 이 연구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캠퍼스 시위와 과학 연구가 연결되어야 할까요? 유대인 의사이자 연구자인 패스먼 박사도 말합니다. 에번스턴 캠퍼스에서 벌어진 시위가 왜 심장병 치료 연구와 연결되어야 하죠? 라고요. 물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 연구에 대한 전면적 체제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조치가 반유대주의 대응보다는 정치적 통제에 가깝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의 과거를 보면 연방정부와의 협력은 한때 미국 과학 발전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장병훈련소로 사용되며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전후에는 NIH와 국립과학재단으로부터의 연구비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NIH 자금으로 세계적인 약물 리리카를 개발하며 학교와 과학자들에게 약 14억 달러의 로열티가 돌아왔고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습니다. 노스웨스턴은 이런 연구 성과를 통해 약 3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내고 1만 4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이 정치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NIH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연구비 담당자들은 대학들과의 소통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 연구비 삭감이 언제 해제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상원 청문회에 나온 국립보건원장은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웨스턴은 교직원 채용 동결, 일부 건물 공사 중단, 해고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지도부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과 교육이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암과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노스웨스턴의 교수이자 리리카 개발자인 리처드 실버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과학자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결국엔 미국 국민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과학과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 정치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한 주의 주요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중동지정학적 갈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실적 발표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한 주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고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7% 급등해 배럴당 74달러를 넘겼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1.1% 하락했습니다. 주간으로는 0.4% 떨어지며 5,976포인트로 마감했죠.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그 전부터 이미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비교적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연준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수요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금리 결정을 내리고 이어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은 그 다음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서서히 늘어나며 노동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보다 비둘기파적인 즉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안에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암시한 바 있죠. 이번 회의에서 그 입장이 유지될지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한편 경제지표 발표도 이어집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5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7%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도 나옵니다. 예상치는 36포인트로 50 미만이라는 수치는 주택업계가 시장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동산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 5월 민간 주택 착공 건수인데 연일 기준 약 136만 건 수준으로 전달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와 주거 두 부문 모두 미국 경기의 체력을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기업 실적도 일부 발표됩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미국 대표주택 건설업체 레너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화요일에는 전자기기 생산 아웃소싱 업체인 자빌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금요일에는 엑센추어, 카맥스, 크로거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산업에 속해 있지만 시장의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지표입니다. 목요일은 미국의 공식 공휴일인 준틴스, 즉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주식과 채권 시장이 모두 휴장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일주일의 마무리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장식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번 한 주는 정치, 경제, 금융 모든 측면에서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맞물린 연준의 입장 변화, 그리고 미국 소비와 부동산의 실질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 모든 일정과 변수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시장의 등락을 넘어서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